자, 이제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, 그리고 절대 돈 달랑하지 마세요. 특히 현금, 반드시 너 돈 있다며 하며 노리는 사람 생깁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분 세상이 갑박해진다는 느끼죠. 특히나 이제 돈 같은 거. 여러분 주변에 수중에 돈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. 근데 겉으로는 이제 그 티를 안 내죠.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빌리는 사람들, 돈을 벌었는데 어디다 돈을 썼길래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은 분들 많이 있습니다. 우리가 다 잘 살면 좋겠지만 이 자본주의에서는 다 잘 살 수가 없어요. 꼭 보면 헛짓거리 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. 주변에 있어.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 멀리 해야 돼요. 멀리 해야 돼요.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가 어떤 전화를 많이 받냐면 갑자기 전화 와서 너 혹시 급전 좀 할 수 있냐, 아니면 좀 부탁 한 가지만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, 만나서 좀 이야기 좀 하면 안 되겠냐,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전화 오는 경우가 생겨요. 저는 많이 생길 거라 봅니다. 왜냐하면 생각보다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을 겁니다. 갑자기 전화 와서 야, 너 혹시 돈 얼마나 있냐?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, 아니 근데 왜? 이유나 한번 들어보자. 물어보면 나 사실 좀 급전이 필요해서 상황이 안 좋거든. 그래서 너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? 근데 좀 들으면 놀래. 왜냐하면 얘가 돈이 없다고? 평소에 돈인 척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? 평소에 돈이 없는 줄 알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, 이 사람 그래도 돈 좀 있는 줄 알았는데,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돈 얘기를 꺼내요. 그런 경우 많습니다. 이게 그런 경우 보통 돈이 없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뻔해요. 보통 금기간에 돈을 빌린다거나, 금기간에 돈 나올 때 없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? 나랑 가장 친하고 나랑 같이 밥을 먹었고 나랑 같이 일을 해봤고 나랑 어떻게든 일면식 있는 사람, 내 스마트폰에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사람, 카톡에 대화목록이 있는 사람, 그런 사람들한테 다 돌리겠죠. 돌려서 제발 몇 명 걸려라, 이런 식으로 전화를 걸겠죠. 그러니까 나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화를 돌렸을 가능성이 큽니다. 빠꾸먹고 간 다음에 나한테 온 거야 이게. 근데 과연 돈을 받을 수 있을까? 웬만하면 못 받습니다. 웬만하면. 왜냐하면 저런 사람들은 돈을 갚을 의도가 없습니다.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를 쓰는 겁니다. 저는 애초에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싹수가 놀았다고 봐야 돼. 그 사람이 이미 갈 때까지 간 거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, 돈 빌려주면 저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지 않을까? 어떻게든 이겨내지 않을까? 천만의 말씀.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? 못 받으면 괜찮아요? 왜 그런 말 있습니다. 뭐 정말 친한 사람이면 못 받는 생각하고 빌려주라고 하는데, 근데 그렇게 해도 돈 못 받잖아요. 그러면 피가 거꾸로 섰습니다 이게. 특히나 가장 기분 나쁜 게,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돈을 못 갚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러 안 갚으려고 전화 안 받는다거나 연락을 피한다거나, 아니면 뭐 집 앞까지 찾아가도 나오지 않는다거나, 그러면 진짜 열받아요.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정말 많죠. 어떻게든 안 주려고. 뭔가 정말 정상으로 진심으로 갚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겠죠. 근데 애초에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, 애초에 내 돈 먹을 생각으로 접근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. 여러분 이런 케이스가 여태까지 많았거든요. 여태까지 경기가 좋았을 때도 많았습니다.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많겠습니까? 안 많겠습니까?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면 경기가 안 좋으면 빌리는 사람들이 신용을 더 지킬 것 같아, 신용을 안 지킬 것 같아? 웬만하면 안 지킵니다. 지키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. 입이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.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. 수중에 빚이 많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빌려도 둔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
그게 나하고 친한 친구든 뭐 나랑 일면식 있든 간에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요 사회의 빌런이 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못 받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라든지 없는 돈 치고 그런 말 얘기하는데 왜 그런 말 하는지 아세요? 자기가 그 입장이 안 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보통 사람들이 보면 그런 게 있어요. 내가 그 입장이 아니면 한없이 관대해집니다. 신선이 돼버려요. 난 그런 거 정말 싫어하거든. 나는 항상 고민사연이나 썰을 풀 때 최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다 내가 투영하고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좀 감정이입하거든요. 그래야 내가 사연에도 몰입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. 예.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긴 한데 제가 사연을 하잖아. 그럼 좀 그 사람의 어떤 당사자 입장인 것처럼 빙의는 합니다. 100% 빙의는 못하게. 그래서 하고 나면 좀 진이 빠져요. 사연 같은 거 많이 받으면. 힘든 사연 많이 받으면. 왜냐, 그래야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가지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사람들 웃기게 그런 거 굉장히 이기적인 마인드 저기 보면. 야, 그냥 뭐 친하면 그냥 줘버려. 그냥 못 받는 생각하고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. 근데 자기들 그런 행동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. 보통 그런 말 왜 하는지 알아? 자기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자기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. 그러니까 돈을 빌려줘 못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말 쉽게 하는 거야.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, 이게. 어떻게 보면. 그렇지 않습니까? 여러분, 못 받을 돈이 있습니까? 아니, 내가 무슨 남의 돈 주는 것도 아니, 내 돈이야, 내 돈.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내 돈이에요. 피땀 흘린 내 돈입니다. 근데 그 돈을 고의적으로 내 돈을 떼먹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뒤집어지죠, 이게. 없는 돈 치고요? 없는 돈이 어디 있을까요? 여러분, 돈이라는 건 다 가치가 있는 건데. 아, 그런 말 하는 사람들,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하든가 맞죠? 자기가 뭐, 못 받을 돈이라고 뭐, 500만 원 그냥 줘버리든가. 어차피 못 받을 돈이니까. 이건 못 받을 돈이라는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, 어느 돈은 소중해. 근데 내 소중한 돈을 고의적으로 안 갚을 목적으로 빌려간다.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아요. 앞으로 많아집니다. 여태까지도 많았었고. 그러면 앞으로 있잖아요. 채무 있다거나 금전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더 못 믿어요, 여러분. 잘 들으십시오. 지금 뭔가 이제 빚 있다거나 그 채무관계 안 좋은 분들 있죠. 그분들 있죠. 앞으로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밴 당합니다. 밴. 안 엮이려고 할 거야, 이게. 그런 거 가지고 아, 저 사람들 치사하네, 야 같네, 야박하게 구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. 사회가 어쩔 수 없어. 내 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다니까. 이제 사람들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. 점점 가면 갈수록.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람이 아니면, 객관적으로 앞가림하거나 금전관계에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면 신뢰할 수 없어요.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? 금전관계 문제 있고 정가 있고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은 점점 사람들이 뭔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. 그게 뭐 과거에 친했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그딴 거 중요하잖아요. 앞으로 사회가 갑박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은 필터를 하겠다는 겁니다. 그 중에 돈 안 갚는 사람, 빚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친동생도 돈 빌려간 지 3년 다 돼가는데 연락 한 번 없네요. 차용증이라도 써야 하나 씁쓸합니다. 작은 돈 아닙니다. 라고 적어졌습니다. 이제는 친동생이 아니겠네요. 저게 뭐가 친동생이야? 네. 안 친한 동생이죠. 영원히 안 친한 동생. 네. 필요 없는 동생이에요. 좀 나쁘게 말하면. 저렇게 아마 내가 보니까 형이나 누나신 것 같은데, 형 누나 돈 떼먹는 동생이 무슨 친동생이야. 안 친한 동생이지. 돈 빌려가지 3년 다 돼가는데요. 야, 오래됐구나. 연락 한 번 없다고요. 내가 보니까 큰 돈 빌려준 것 같아. 보통 가족관계에서는 적은 돈 빌리는 게 아니라 큰 돈 빌려줍니다. 다 연락 한 번 없죠. 애시당초 갚을 생각이 없으니까. 처음부터 갚을 목적으로 빌려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가족 돈이라서 떼먹어도 상관없겠지. 어차피 가족 사이에 돈 떼먹는 것은 처벌하기 힘드니까. 애초에 그걸 알고 접근한 거, 알고. 모르고 접근한 게 아닙니다.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그 친동생이나 양반은 안 갚을 목적으로, 먹고 찔 목적으로 님 돈을 강탈해 간 겁니다.
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빌려 달라고 한 거죠. 3년 됐는데 못 받잖아요. 그럼 앞으로 못 받습니다. 정 받고 싶으면 고소하시면 돼요. 고소. 사기죄로 고소하시면 돼요. 그럼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가족 사이라도 돈 관계 하면 안 된다니까요. 돈. 가족 사이라도. 친동생 굉장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. 많이 문제 있어. 그런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저 친동생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말고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리지 않았을까?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렸을 거야. 그럼 나 말고도 피해자가 있는 거죠. 무조건 내가 한 가정에서 자란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 보지 마시고, 가족들 진 돈도 떼먹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. 근데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 짓거리 안 했겠냐고요. 했을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그 친동생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돈 안 갚으려고 할 거예요.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. 그럼 법대로 가셔야 됩니다. 법대로. 요즘에 지인 돈 떼먹으면 법대로 많이 가요. 사기죄로 많이 고소합니다, 이게. 앞으로 돈, 누구 돈 떼먹고 안 갚잖아요. 그러면 이 전과자 되는 겁니다, 전과자. 그, 합의 못하면. 그리고 앞으로 돈 떼먹는 사람은 점점 인간관계에서 멀어집니다. 사회에서도 뭔가 배척당합니다. 그 오래 하지 마십시오. 애초에 남의 돈 빼먹는 사람이 뭘 일을 잘한다고 뭐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십니까? 앞으로 양지에서 나오지 못할 겁니다.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갔으면 어떻게 갚으시고, 갚지 못할 돈 빌리지 마시고, 갚지도 못할 돈은 대출받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13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